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한테 들고 온 영상은, 우리가 사람도 살다 보면 죽게 되죠.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어느 순간에는 죽게 돼요. 소멸하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람이든 또는 회사든, 사는 동안에, 활동하는 동안에 취득한 권리가 있을 거고, 집도 샀을 것이고, 자동차도 샀을 것이고, 돈도 빌렸을 것이고, 빌려서 받을 돈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권리 의무를, 수많은 권리 의무를 이제 발생을 시켰을 텐데, 이게 나중에 내가 소멸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게 사람과 회사, 자연인과 법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민법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상법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통적인 주제라고 생각해서 짧게 재미삼아 얘기를 풀어갈까 해요. 자, 칠판에 한번 살펴보면 우리 권리 주체라는 건 자연인, 우리 같은 자연인이 있고 회사, 법에 의해서 사람이 된,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 쉽게 생각하면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여러 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활동을 하다가 뭐 A, B, C, 얘는 D, E, F 이러한 권리도 있고 돈 받을 권리도 있고 돈을 갚아야 될 의무도 있고 아파트도 갖고 또는 회사 같은 경우는 건물, 사옥, 건물에 대한 소유권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수많은 권리들을 취득했어요. 살아서 활동 중에 권리 의무 관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활동을 마치고 소멸해요. 소멸. 자, 첫 번째는 소멸 사유. 자연인의 소멸 사유. 자연인은 언제 소멸하죠? 죽으면 되죠. 사망. 자, 자연인은 사망. 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 법에서 맥박이, 심장이 종국적으로 정지된 때, 이걸 사망이라고 해요. 우리 민법에서는, 우리 사법에서는, 민사법에서는 맥박, 심장이 종국적으로 멈춘대. 잠시 멈췄다고 해서 죽었다고 하진 않잖아요. 종국적으로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해도 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라는 개념은 전제가 있죠. 시신이 발견되어야 의사가 검안을 해보고 죽었다라고 판단하는데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다. 죽었을 것 같은데 비행기 폭발로 시신조차도 없어요. 비행기 추락했는데 뭐 찾을 수가 없어요, 시신을.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둔 규정이 실종선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종됐다는 얘기예요. 실종된 자를 일정한 기간, 1년이나 5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래도 나타나지 않으면 죽었구나 라고 인정해주는, 이것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죠. 간주. 이건 사망, 맥박 시체로 확인해서 증명을 하는 거고. 어쨌든 사망이나 실종 선고가 우리가 소멸하는 자연인의 소멸 사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언제 소멸하느냐? 자, 법인이 활동을 하다가 빚잔치를 이제 벌리고 대표적인 사안이 파산이죠. 파산. 채권자들이 막 달려들어서 뜯어먹는데 이제 더 이상 뜯어먹을 게 없고 채권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이제 막 사회적인 무리가 더 커져가요. 더 이상 활동하면 빚만 더 늘어나고 회사 채권자들만 더 피해를 보게 되죠. 피해자가 계속 양산되는 구조. 그럴 때에는 파산을 시킵니다. 경제적으로 사망, 파산. 이게 첫 번째 법인의 소멸 사유이고, 두 번째로는 파산과 상관없이 경제적인 어떠한 능력과 상관없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자연인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자연적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매듭짓는 경우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법인도 산업 활동을 해봤는데 야, 더 이상 해봐야 우리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했는데 갑자기 대한민국이 엄청 잘 살게 되어서 모든 공부하는 사람들, 뭐 초, 중,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원까지도 모두 그냥 다 무료로 장학 사업 무료로 해준다. 그러면 장학재단이든 장학법인은 존재할 필요가 없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우리 졸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됐다. 없어지자는 거예요. 그때 그걸 해산이라고 합니다. 해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구성원들이 더 이상 우리 기업 하지 말자 라면 해산. 이게 이제 소멸 사유예요. 그 다음에 또 합병이라는 게 있죠. 합병. 소멸하는데 얘는 소멸하지만 이쪽으로 들어가서 먹히는 거죠. 먹혀서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소멸하지만 먹는 존속회사 입장에서는 덩치가 커지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랬을 때 나머지 중요한 법률 관계가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초점을 두려는 건 이 부분이에요. 활동하던 중에 취득했던 권리와 의무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 찌꺼기들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문제인데 권리 의무의 처리 즉 A, B, C, D, E, F 등 이런 권리 의무의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자연인은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모두 다 상속인이 처리합니다. 상속인이 승계하게 돼요. 그대로 넘겨받는다. 이 모든 권리를 하나하나 넘겨받는 게 아니라 통째로 그대로 넘겨받는다. 상속인이 얘를 대체하는 겁니다. 이것을 포괄승계라고 해요.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이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기 전에 사람한테 국민은행이 1억을 빌려줬다. 문제되지 않아요. 상속인한테 갚아라 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포괄승계한다. 물론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이런 제도가 있지만 지금은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상속인이 넘겨받기 때문에 자연인은 그냥 죽어도 된다. 쉽게 말하면 그냥 죽어도 족하다. 법인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법인은 상속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합병은 상속과 비슷하죠. 뭔가 살아남는 사람이 이 자연인엔 상속인이라는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합병의 경우에는 먹는 회사가 있잖아요. 또는 신설합병이라면 신설된 법인이 있고 어쨌든 살아남아 있는 다른 법인이 있기 때문에 역시 다른 법인이 포괄승계하면 됩니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포괄승계. 합병의 경우에는 자연인의 상속처럼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인에서 문제가 되는 건 파산이나 해산이죠. 자, 여기의 경우에는 새로 남는 자가 없어요. 이 상속인이나 합병, 신설합병이나 존속합병, 이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이런 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 찌꺼기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제로로 남겨야만 소멸할 수가 있어요.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리 의무를 완전히 없애야 돼요. 완전히 없애는 절차를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산을 하거나 해산을 했을 때는 반드시 청산 절차를 완료해야만 소멸할 수 있어요. 죽고 싶어도 자유롭게 죽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연인은 자기가 죽고 싶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돈 받을 게 있는데 돈 받고 죽어야지. 돈 갚을 게 있는데 갚고 죽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죽어도 돼요.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이 합병을 제외하고는 돈 받을 게 있다거나 돈을 갚아야 될 게 있을 때에는 그냥 죽을 수는 없다. 반드시 그거 처리해야만 죽을 수 있다. 그것을 청산이라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청산 절차가 필요하다. 이게 자연인과 법인의 구조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재미삼아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다음 달에 또 다른 주제로서 만나 뵙기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